안녕하세요.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신마리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고등학교 2학년 18살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한 저리톡의 애청자이기도 한데요. 근데 청소년들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신마리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관심도도 높이고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리뷰를 하는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저널리즘 토크쇼 제1 53회를 리뷰를 하는 영상으로 같이 가시죠. 저널리즘 토크쇼 제53회는 중점적으로 조선중앙의 역사관 그리고 자사고 보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중앙조선일보의 역사관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래인 친구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혹시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시나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68명 중 12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2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조선일보 아니면 중앙일보 아니면 동아일보를 구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청소년들은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때론 있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어떤 것을 보도하는지를 모르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저 또한 신문을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보도 형식을 취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53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언론이 맞나? 그들은 그냥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언론이긴 한데 보도를 하는 형태를 보면 일본의 언론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보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53회를 보면서 뽑은 키워드는 바로 이례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왜 이런 키워드를 뽑게 됐냐?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보도하는 형태를 보면 전혀 한국 언론 같지가 않아요. 거의 일본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것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다뤘던 것 같이 중앙일보 7월 17일자 칼럼인데요.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중앙일보 7월 17일 칼럼 김동호의 시시각각 일본 전후세대 한국공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는 한국 경제공습에 나선 일본 정치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본 총리들은 거듭 과거사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국의 평가는 늘 박하다. 감정적 불매운동이나 시대착오적 반일 몰이로는 일본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성적, 전략적 접근만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여기서 제일 충격 먹었던 것은 감정적인 불매운동이며 시대착오적인 반일 감정이다. 와도 같은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21세기의 언론이 해서는 될 말인가? 지금 일제감정기도 아니고 지금 이게 날만한 기사인가? 충격적인 거 한 가지 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와 칼럼들이 일본에 우호적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다시 일본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등의 일본어판은 기본적으로 야후재팬이라는 포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모든 조선일보의 내용이 번역돼가지고 올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특정한 기사 몇 개만 올려요.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리는 방식이 어떠냐면 일본 사람들, 특히나 일본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이른바 취사 선택을 하고 마사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내용이나 제목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 거기에 있는 댓글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댓글을 가지고 국내 여론인 양 바꿔가지고 하는 기사들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중에서 특별한 내용만 귀에 걸리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를 위한 기사인가? 이들은 그냥 일본의 앞잡이 역할, 그리고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자서고 보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자서고 폐지에 관한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3회를 보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배운 것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팽팽하다는 점. 자사고 폐지 찬성의 여론에 의하면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사고가 존재하면 서열을 더 부추기고 경쟁을 더 부추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과 아니다, 자사고는 있어야 된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라는 이 두 여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는 것을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자사고가 어느 정도 경쟁과 서열화를 이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사고를 가면 우선 좋은 대학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점은 이 자사고를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고를 오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고입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를 들어가면 물론 교육의 다양성도 있겠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냥 입시를 위한 학교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이끌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53회를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널리즘 토크쇼 제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청소년인 저 또한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들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유익한 프로그램. 일요일 10시 30분 저널리즘 토크쇼 본방사수 하실 거죠? 저널리즘 토크쇼 화이팅! 이상 짧게 53회를 리뷰를 한 포항에 살고 있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 김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